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자입니다. 빙하. 한국이 사실 미래가 밝지가 않거든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거 죄송스럽긴 한데 미국이 이제 미래예요. 미국이 미래고 한국은 전무는 해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참 얘기하면서도 이 영상을 하는 게 맞나란 고민을 했지만 제가 최근까지 공부해 본 결론은 그거예요. 한국은 별다른 희망이 없다. 그리고 이번 정권이라고 할게요. 이재명이 주범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새로 나온 책이 여러분 응원 덕분에 나오자마자 종합 1위를 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직접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랑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을 만나보면은 궁극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미국은 하지 말라는 것 빼고 다 해도 돼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한국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한국은 그게 전혀 아니고요.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은 그렇게 잘났으면 왜 노벨상이 안 나오냐고. 그리고 세계적인 인플루언서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안 나오냐고. 예전에 비해서. 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테슬라 이렇게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업이 나오질 않는 거죠. 한국은 믿는 거라고는 대기업밖에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있어요.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한국에서 세계적인 인재가 이제 잘 안 나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틀을 갖춰놨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기회의 땅이에요. 다 열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기회가 닫혀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기회를 닫고 있는 게 국민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내랑 찍은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저는 예전부터 만날 때부터 힘들어 보이는 거, 안 돼 보이는 거,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를 해내더라. 그게 너무 신기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럼 전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저는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고위직으로 못 갈 거예요. 이 전과가 없어서. 저는 방법을 찾아내고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성장한 거예요. 저를 갈아 넣어서 방법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저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믿어요. 세상이 재밌다. 놀이터가 될 수 있다. 도전하는 만큼 얻어낼 수 있다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제 모습을 보는 세상은 이게 싫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포장합니까? 편법이라고 합니다. 편법. 위법은 아닌데 편법이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 편법이 아니에요. 남들이 모르는 방법을 찾아낸 건데 남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그러냐? 자신들은 가만히 있는데 저는 노력해서 방법을 찾아내니까 자신들이 뒤로 쳐져요. 한국이 비교를 좋아하잖아요. 이게 고질병인데 민주당 이재명은 이걸 알아요. 여태까지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했어요. 남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제공하는 방법을 열심히 찾아서 갈고 닦아서 노력해서 만들어내고 제공을 했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고 결론적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걸 부추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남자 여자 얘기를 할 건데 남녀 이런 갈등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절대 제 가슴에 손을 얹고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가장 혐오란 게 있었어요. 남자와 가장 아빠에 대한 혐오를 키워서 정치적으로 표를 얻은 세력이 있었는데 얘네가 프랑스를 다 망쳐놨습니다. 반면에 이민자들은 무슬림으로서 가장한테 엄청난 힘을 주는데 전 여기 찬성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국이 지금 출산율이 무너졌죠. 한국이 망한 제일 큰 이유는 오늘 영상 그런 거잖아요. 제일 큰 이유는 출산율이에요. 국가 소멸이에요. 이거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이 다시 살아나려면 출산율이 늘어나려면 돈을 퍼붓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게 이미 입증이 끝났음에도 민주당은 왜 아무것도 안 할까요? 그들의 정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기 때문이에요.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 결혼이잖아요. 결혼은 제가 약간 원시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남자들이 많이 밀어붙이는 편이에요. 그래도 아직 한국이 남녀가 있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결혼해주세요 이러지 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하는 확률이 훨씬 높죠. 남자가 밀어붙이면 확률이 높죠. 일찍 할수록 적극적으로 할수록 출산율은 올라가겠죠. 남녀 막 갈등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프랑스에서 나온 얘기를 인용하는 거지 남녀 갈등 조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관련된 학자가 했던 내용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고 들어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자, 남자예요. 남자가 가장이에요. 남자가 돈을 벌어와요. 자, 여자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맞벌이인데 앞으로는 다 맞벌이 될 거예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애들을 본다고 쳐봐요. 자, 여기까지 좋죠. 여기까지 좋은데 남자가 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더 대접을 잘해줘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정말 그냥 욕을 먹죠.
뭐랄까 거의 저런 남자는 정말 루저다, 나쁜 남자다, 여자를 박해하는 사람이다, 각종 욕을 먹고 인터넷에 올라가면 마녀사냥 조리돌림 당하다가 아마 사회적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남자가 집에서 이 얘기하면 안 돼요? 봐요, 벌써 이상하시잖아요. 남자가 집에서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니 내가 좀 더 일을 할 맛이 나도록 날 대접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도 못하나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욕하실 분은 욕하세요. 할 순 있잖아요. 이 대화를 할 순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죠? 이 얘기를 꺼내면 안 돼. 못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남자들 결혼 안 하면 됩니다.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끝이 아니까 거꾸로 해, 거꾸로.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여자분이 집에 살림하고 애 키우는 거 이거 정말 거의 뭐 정말 극한이죠. 지금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게 돈 버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완전 매장당하니까. 자, 남자가 있는데 나 집에서 애들 키우고 살림하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나 더 잘해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요. 이 얘기 아니 알아서 기어야죠, 남자가. 전 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면은 이런 프레임을 씌워요.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를 공격하잖아요, 그들이. 특히 뭐 민주당 이재명 그 딴따라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자는 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는 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게 생겨요? 이왕 얘기하는 김에 조건 좋은 남자를 찾겠죠. 남자분들은요, 이 얘기를 아예 못 할 거면은 처음부터 겁을 먹거나 이 얘기를 안 해도 수용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한국 남자랑 한국 여자가 안 만나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런 조건에 수용이 가능한 분들 또는 다른 국적을 가진 분들한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요새 충격받는 게 뭐냐면요,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 이런 적 없어요, 여러분. 최근 한 2년 동안 벌어지는 일인데 남자분들이 이제 신혼집 마련하시는데 아내분이 일본 분이세요. 아니 제가 그래요. 제가 느낄 정도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기류가 있다. 남녀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취지가 뭐냐면은 누군가 뭔가를 제공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상하게 이거를 가둬놨어요. 얘기하지 마라. 조용히 해라. 쉽게 얘기해서 운동이 좋아서 그냥 해요? 그러다가 엘리트 선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엘리트 선수가 될 거면 운동을 해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남자들도 좋은 남편이 될 거면 결혼해라. 돈이 많아질 것 같으면 결혼을 해라.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결혼을 해라. 이런 거예요. 성공할 것 같으면 창업을 해라. 성공할 것 같으면 자영업을 해라. 이런 식으로 다 몰아넣는 거예요. 대학을 갈 것 같으면 공부를 해라. 이거 사회 틀이에요. 그래놓고 본인들은 하나도 안 지키죠. 그리고 위에 군림하면서 뭔가 잘못하면은 편법으로 다 빠져나가. 이게 편법이에요. 최근에 보셨죠, 여러분? 뭐 제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냐? 틀에 갇히고 있어요. 세 장 안에. 여기서 인재가 나올까요? 여기서 인재스러운 대기업이 나올까요? 한국에서 기업 만들면요, 상속세 내다 끝납니다. 최근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손톱깎이 만드는 유명한 기업 있잖아요. 상속세 때문에 넘어가 버렸죠. 거의 이 정도로 심각해요. 누군가 뭔가 만들어내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질투하는 사람들의 힘을 키워서 이 사람을 억누르고 발언권을 뺏고 이 사람의 과실은 국가가 뺏어가면서 힘을 모은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구조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에서 이뤄내려고 하지 않아요. 딱 정해진 틀 안에서 그들이 만들어 온 게임 안에서 요 틀 안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고 전문직을 따고 아니면 고액 연봉을 받고 아니면 고위 공무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만 가는 거고 그들의 자녀들도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더 이상 도전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왜냐? 도전하면 뺏겨요. 도전하면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도전하고 성공한 다음에 대가를 바라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뻗쳐있는 민주당 힘의 근원인 질투, 시기 질투, 혐오 이런 거를 피해갈 수 있는 틀 안에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엘리트가 안 나오죠. 모든 분야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뭐가 될 거면 해라. 뭐가 될 거면 해라. 그냥 해봐. 도전해봐. 실패하면 국가가 네가 일어날 기회를 만들어줄게. 너한테 망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게 아니라 딱 틀에 가져놓는 거예요. 세 장 안에 갇혀있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 지금 이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변에 둘러보면은 그런 사고관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창업해서 뭔가를 크게 만들어서 국가에 제공하겠다. 이런 분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그런 분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 자녀들 안에 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돈이 많이 있겠죠. 더 늦기 전에 나간다는 건데 이게 제일 슬픈 게 뭐냐면 이분들 중에 일찍 나간 분들이 있거든요. 문재인 때. 그분들이 지금 위너예요. 그분들이 지금 웃고 있어요. 아,
미리 생각하고 나가길 잘했다. 너네 봤냐? 내가 그때 선택한 게 잘 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미리 눈치채고 나간 분들이 위너가 됐다는 사실은 더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자들 중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밖으로 나가는 비율은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들까지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엔 뭐가 남아있을까요? 세장과 세장 주인만 남아있는 겁니다. 세장 주인이 민주당이에요. 무섭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어떤 짓거리를 해도 세장 안에 갇혀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발전하다 말든 상관없어요. 민주당은 이 세 장을 갖고 싶은 것 뿐이고 세 장 밖으로 나갈 만한 새는 다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또는 세 장 밖으로 나갈 힘 있는 새는 죽이고 있는 겁니다. 잔인하죠. 하지만 그들에게 잔인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먹고 사니까. 참 악의 근원이죠. 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참 암울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알고 목소리를 내다 보면은 이 세 장을 박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좀 보이든 안 보이든 저도 힘을 보태보고자 합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